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 등 영서 일부 지역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원주 영하 7.8도, 횡성 영하 12.4도, 영월 영하 9.5도, 평창 영하 1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추위는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고 저녁부터는 1cm 내외의 눈이나 비가 예보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기초의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영월 구의회에서는 5분 발언에 나선 의원이 계엄 포고령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의장이 제지한 끝에 강제로 산회를 했는데요. 5분 발언을 했던 의원은 반발하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이 5분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릅니다. 지난 3일 발표됐던 계엄령과 관련해 운을 떼자 곧바로 뒤에서 일어난 국민의힘 선주헌 의장이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김상태 의원님, 들어보세요. 내용을 영월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지 아니 그 허가받은 내용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시라고요. 발언 들어보시고 중지를 명합니다. 무슨 발언 중지를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끝내는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의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의장은 돌연 산회를 선언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317회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계엄법. 이후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발언은 계속됐고 이 모습은 이날 방청석에 있던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김 의원은 곧바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장이 이미 허가한 발언을 막았을 뿐 아니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에 같은 당 의원들과 발언을 중지시킬 방법을 논의했고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해당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조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 군민들 그리고 우리 쌍용 중학교 학생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 의장은 김 의원의 5분 발언 의제가 영월군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회의 당일 같은 당 의원들의 건의로 회의 규칙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했을 시에는 내가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미국 출장 중인 선 의장은 회의 규칙을 출력해 붙여놓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회기는 끝났지만 발언 중지로 인해 빚어진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 군수 주민 소환 청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김진하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열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의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서 서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소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지난 23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마련된 열람실에 김진하 양양군수가 방문했습니다. 비서실장과 함께 온 김 군수는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열람실로 들어가 2시간가량 서명부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측은 전체적인 행정 절차 확인 차원이었으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추진 단체는 소환 당사자인 군수가 직접 서명인을 확인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강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 노정돼 있는 주민 투표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요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서명부에서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진하 군수가 양양군청 공무원이나 군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관계자의 이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 당사자의 열람은 문제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대상자인 양양 군수도 양양 주민으로서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이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첩 등을 제출을 하고. 도내에서는 2012년 삼척시장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됐는데 열람 과정에서 서명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명부 정보를 적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촬영이나 메모지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이름이 노출된 사람들의 주민 소환 투표 의지가 떨어질 수 있고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 서명부는 오는 29일까지 열람이 이루어지는데 이의 신청을 거쳐 서명 인원이 유권자의 15%를 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고 일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사증언 확대 발표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국민들이 제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 여건이 취약한 강원도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강원 지역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사망률은 2.6%포인트 올랐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지난해 대비 433명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10명 늘면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도 급증해 강원도에 한 해 평균 232건 발생하던 게 상반기에만 266건을 돌파해 전체 건수는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역 공보위마저 차출해 수도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공보위들이 차출되면서 보건지소들은 진료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병원 가기 힘든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3월에 떠난 공보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새 계절을 보내고 이달 초에야 복귀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었던 우리나라가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3,594명 모집에 181명, 5%만 선발되면서 의료 공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도 상황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국회와 정부도 사실상 통상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금의 의료 대란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단체 협약 효력 상실로 촉발된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강원 교육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경호 교육감의 제1공약인 학력 향상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 교육계를 강타한 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충돌 사태. 신경호 교육감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교사도 교육의 주체입니다. 교육청은 단체 협약에 명시된 초등학교 진단평가와 일제고사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 상실을 선언한 겁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는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전교조 강원 지부 단체 협약 430개 조항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전교조는 단협 파기로
교원 보호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2달 넘게 천막 농성 중입니다. 20여 년간 노사 합의로 만들어온 이런 자치 법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처럼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강원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1년이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강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1등급 비율도 국어 1.3%, 수학 0.7%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실시된 진단평가와 향상도 평가로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에 기초학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7월 실시한 강원 학생 진단평가에서 초등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수학 성적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착이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교조와의 갈등에 강원 학생 학력 향상 과제,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횡성군 공군면 창복리에서 81mm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은 해당 물체를 수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6.25 전쟁 당시 사용한 81mm 박격포탄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발행되는 원주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발행 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원주시는 불안정한 경제 전망이 계속되면서 위축되는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달 원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상품권 발행 금액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입니다. 도내 시군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전국 주민참여 예산 제도 성과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춘천시와 홍천군만 보통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모두 최하 등급인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업무 파악 부족과 인수인계 미비 등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지원하는 임차 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 일반 영업을 하다가 교통 약자 호출을 받으면 교통 약자 콜택시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택시기사 20명을 선발해 교통 약자 장애인 서비스 교육을 마쳤습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운행 대수가 기존 8대에서 20대로 늘고 운행 구간과 시간도 확대되면서 이용 편의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원주에 방문해 스마트 경로당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주시 학성동 광명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국 40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 4회 노래 강좌나 건강 강좌 등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영월 출신의 유 장관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친형으로 지난 8월에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과 실제 개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42개, 9.6km 구간에 대해 보상 작업과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